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엑셀 제8강 그래프 차트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까지 하셔서 2작업, 3작업 다 끝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4작업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프 예제 있죠? 네, 이거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일정한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과 같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차트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거 가로축이에요. 여기 가로축. 여기 가로축에 보시면 클럽 샌드위치, 안돈찜당, 여기 버섯 들깨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작업에서 기준이 되는 열은 요겁니다. 요거 메뉴명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수강료랑 수강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강료랑 수강 인원,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범위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수강료랑 수강 인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여기 세로 막대 누르셔서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두 개를 빼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막대가 8개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6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빼셔야 돼요. 물론 밑에 가로축을 보시면서 글씨를 비교하면서 빼셔도 되지만 힌트를 드리면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생활 양식과 생활 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식과 한식인데 일본 가정식 두 개가 있죠. 네, 그러니까 1번 가정식 두 개를 빼시면 돼요. 데리야끼 치킨 동이랑 여기 유부 우동 덮밥 네, 요거를 빼시면 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선택 있죠? 네,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제거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행렬 전환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자, 가끔 문의하시는데요. 여기 옆에 필터 누르셔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강의 뒤쪽에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데이터 막대 두 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이동 누르셔서 셋시트 여기 선택을 하시고 제사 작업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1작업 앞에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1, 2, 3, 4 이거 순서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1, 2, 3, 4 이 순서대로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끝나신 겁니다. 자, 그럼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 진행했고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요것도 했죠. 셋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 이름 바꾸는 것 그것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4번부터 하시면 돼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빠른 레이아웃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 1번 차트 스타일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은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란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는 두 가지 영역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안쪽을 선택하시면 박스가 잡히는데요.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고요.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주셔야 돼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11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에 가셔서 여기 파란 박엽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흰색 배경일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제목 서식입니다. 차트 제목, 여기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 배경일의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이거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제목의 테두리를 콕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바꾸세요. 글꼴은 굴림이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흰색이니까 여기서 흰색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서식에 가셔서 여기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서식입니다. 수강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수강인원이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보조축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방법은 막대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강인원의 종류를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 이렇게 하셔서 이 모양이 여기랑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조축으로 됐고요. 참고로 요거 색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흑백입니다. 색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지는 흑백이니까 이게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기 표식을 네모, 지금 현재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이거 네모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선을 바로 더블 클릭 누르시면, 맨 앞에 가셔서, 여기 표시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네모로 하시고, 크기 1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까먹는데요. 레이블 값을 표시합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 값은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막대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고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레이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시면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에요. 지금 현재 눈금선이 실선인데 여기 파선이죠. 자, 그거는 눈금선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여기 대시에 가셔서 파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은색 누르셔서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합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축에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선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면 돼요. 하시는 방법은 여기 숫자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이렇게 해주셔서 선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로축에 글씨도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이렇게 하시는데, 검은색을 선택하셨으면, 바로 여기 앞에, 여기 앞쪽 누르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앞쪽 누르셔서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보셔야 돼요. 값을 보시면 여기 0부터 잘 보시면 0부터 이렇게 1000만, 2만, 10만이죠. 2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값이 틀리죠. 그럴 경우는 요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0부터 여기 10만이니까 10만 이렇게 해주시고 기본값은 만이니까 2만으로 이렇게 하셔서 엔터 치셔서 이 축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 최소값, 최대값 여기 기본 단위 확인하셔서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도 보시면 보조축은 똑같죠. 네, 보조축은 같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축을 선택하실 때 여기 숫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박스가 잡혔을 때 더블 클릭하셔야지 여기 축 서식이 열리고요. 만약에 숫자와 숫자 사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축 서식이 아니고 영역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영역이에요. 숫자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야지 축 서식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법례입니다.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례명이 수강인원 여기가 가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 차트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요거 이름 바꿀 거니까 선택하시고 편집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수동으로 써주셔야 돼요. 위아래로 된 이유는 여기가 Alt 엔터 쳐서 두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다시 써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법내명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 요거 그리시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하실 거고요.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요거는 문제를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다른 게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요 막대의 두께입니다. 막대의 두께. 저희는 얇죠. 이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으니까 저희가 막대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시면 여기 데이터 기어 서식에서 간격 너비를 75 이렇게 하시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두껍게 됩니다. 이 간격 너비라고 하는 거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이 간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200 이렇게 하시면 이 너비가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막대가 홀쭉해지는 거고요. 막대를 두껍게 하시려면 이 간격 너비를 줄이셔서 두껍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5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문제랑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가시면 여기 도형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안에 글씨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해주시고 면은 하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검은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크기는 여기 생활부터 생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점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열기 하셔서 그래프 예제니까 요거 선택하셔서 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 형태를 보시면 가로축을 보셔야죠. 가로축은 여기 SUV 스포츠카니까 여기 보시면 차종이네요. 여기 차종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입니다.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삽입에 가셔서 차트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데이터 두 개를 빼셔야겠죠. 하시는 방법은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빼셔야 되나요? 서울과 대구죠. 서울과 대구. 아이고, 이거 제가 옆으로 옮겨야겠네요. 자, 이렇게. 서울과 대구를 보시면, 여기 부산이 어떤 거죠? 미니밴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형자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이 틀리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흑백이에요.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빼셨으면 여기 차트 이동 가셔서 새 시트로 하시고 제4 작업.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동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1작업에 이용해서 만들었고 새 시트로 해서 4작업 요 1, 2, 3번까지는 방금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선택을 하시고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1번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굴림의 열하나 네, 여기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열하나 그 다음에 질감 파랑 박엽지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은 흰색 배경 1이죠. 네, 선택을 하시고 흰색 배경 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여기 제목을 입력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 배경일의 테두리입니다. 여기 제목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 눌렸습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죠. 네, 굴림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게 하시고 글자 크기는 20. 엔터 치시면 되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흰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과 그 다음에 보드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막대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판매량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드축 이렇게 하셔서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네모로 하시고 크기 10 요거 네모로 바꾸시는 거죠. 선을 더블 클릭 하셔서 앞에 가셔서 표식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해서 네모로 하시고 크기 1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은 이번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꺾은 선형에 여기 있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선택하고 다시 한번 누르셔서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지금 점에서 오른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에서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셔서 오른쪽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죠. 네, 여기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눈금선 선택하실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끝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거는 바깥쪽에 박스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에서 파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구 출력 형태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바로 요쪽에 3면을 검은색으로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 선을 넣으셔야 되니까 숫자를 선택하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주시고요. 글씨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숫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 기본 축은 0부터 8,000까지 네, 같네요. 그럼 보조축이 0부터 3,000까지 1,000씩 올라가죠. 저희는 50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숫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0부터 3,000까지 500씩 아니고 1,000씩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셔서 이렇게 해서 축값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법내명을 변경하시는 거죠. 법내명 여기 판매량 단위대가 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아래 되어 있죠. 차트 아무데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편집에 가셔서 네,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요거는 나중에 하실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네, 요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틀린 게 있는지 모양이 같은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 막대 두께를 바꾸셔야 되니까 더블 클릭 하셔서 간격 너비를 75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아까까지는 여기 첨단위 컴마가 있는데 지금은 첨단위 컴마가 없어졌네요.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판매량 단위 되니까 여기 숫자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0이 보이니까 숫자로 가셔서 첨단위 컴마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갔을 때, 네, 이렇게 잘 반영이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요, 여기 도형 선택하셔서 선택하시고, 대구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최대 판매라고 쓰시고요.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고 글씨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랑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자동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게 살짝 이렇게 테두리 두께나 그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만.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8의 예제 2번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한옥마을 초이 반점 이렇게 가로축을 보셔야죠. 그러면 여기 업체명이네요. 업체명. 업체명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이랑 메뉴수. 최소 주문 금액이랑 메뉴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메뉴수랑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 붙어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여기 묶은 세로 막대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 두 개를 빼셔야겠죠? 제목을 보시면 한식하고 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식 중식인데 서양식이 두 개가 있죠. 영 파스타랑 버텍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생전 전환하시고 영 파스타 선택하시고 제거, 이 버텍스 제거, 다시 생전 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이동 가셔서 제사 작업.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 3번은 다 똑같아요. 묶은 세로 막대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고 세 시트로 4작업 이렇게 하라. 다 똑같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선택을 하시고 빠른 레이아웃의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영역은 차트 영역은 굴림의 열하나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열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우기 효과가 질감 분홍 박엽지죠. 서체에 가셔서 질감 파랑 박엽지 옆에 보시면 분홍 박엽지 있습니다. 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림은 흰색 배경일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일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은 요거 입력해 주시고요. 굴림 굵게 20 흰색 배경일의 테두리 차트 제목 요거 선택하시고 안에 글씨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굴림 20이죠.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면 되고 서식에서 흰색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하시면 됩니다. 흰색 하시는 거는 홈에서 여기 페인트 통해서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네.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수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메뉴수를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이렇게 하셔서 이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세모로 하고 크기 10 선을 더블 클릭 맨 앞에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에 가셔서 세모로 하시고 크기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을 주셔야죠. 랩은 이번에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선택 요소 추가의 레벨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선, 눈금선 파선이죠. 선택하시고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그 다음에 좀 진하게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축을 바꾸셔야겠죠. 먼저 숫자 선택하시고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이렇게 선택하시고 검은색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축과 보조축 값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0부터 18,000까지, 그러니까 요건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0부터 30까지 10씩 돼 있죠. 네, 저희는 5씩 돼 있으니까 여기 숫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래서 0부터 30까지 10씩이니까 요것만 10으로 하시고 엔터 치셔서 이렇게 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법내명을 변경하시는 거죠.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바꾸시는 겁니다. 차트 아무 데서나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시고 편집. 네,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확인 누르셔서 변경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릴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때와 맞게. 네, 그러시면 혹시 틀린 사항이 또 있는지, 천 단위 컴마가 아까처럼 빠졌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 더블 클릭하시고 간격 너비는 75 하시고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서식에서 도형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배경은 흰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글씨를 보고 비슷하게 중자, 식자 정도까지 해서 현자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 점으로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프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만들 때 범위 잡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화면을 키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실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해야 되니까 요거는 삭제라고 제목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범위를 만들고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필터라고 제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만든 것처럼 요 데이터 중에서 요건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 요거는 필터, 요쪽에 있는 필터를 적용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서양식 두 개를 빼셔야 되죠. 여기 0파스터랑 그 다음에 버텍스를 빼셔야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에 가서 생략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0파스타 그 다음에 사천성 이렇게 제거하시고 다시 행렬 전환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서 요 빼시고 버텍스 빼시고 적용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좀 차이가 나냐면 레이블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문제처럼 여기 초이 반점 여기 보시면 여기 초이 반점의 레이블이 있죠. 자, 그러면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여기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이렇게 바깥쪽 끝 이렇게 하시면 여기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여기 초이 반점이죠. 이렇게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 하면 이렇게 생기죠. 이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초이 반점이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있죠. 그리고 저희는 요거를 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천성이다 라고 하면 제가 잘못 뺐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원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서 영파스타 그 다음에 버텍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초이 반점은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랩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4천성이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랩을 해가서 이렇게 바깥쪽 끝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4천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셔서 랩을 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앞에 있는 오늘 된장이 생기죠.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쪽 거를 지웠기 때문에 여기 필터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오류라기보다는 살짝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우클릭 하셔서 랩을 추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기지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가끔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데 이상한데 레이블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 좀 복잡하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레이블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리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레이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TQ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레이블을 넣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레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서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잠깐 강의 끝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냥 삭제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뭐 삭제하신 걸 하셔도 되지만 필터를 하셔도 되고 필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랩을 넣었을 때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프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제하는 게 맞고 뭐 필터 하시는 게 틀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